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관이 4달 앞으로 다가온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이 무산되면서 5월 단체 등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 출신으로 한화에서 뛰던 왼손 투수 유창식 선수를 데려오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건물을 지원할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올해 5.18 기념식도 주인공 없는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이 끝내 무산되면서 5월 단체 등이 기념식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5.18 35주년을 10여일 앞두고 5월 3단체와 5.18 기념재단,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념식장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불참을 호소할 것이다. 또 항의의 표시로 국가보훈처 예산 1억 2천여만 원을 전액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재창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의 역사이고 상징인데 박근혜 정부가 재창마저 거부하는 건 5.18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임을 위한 행정곡은 반드시 불리어져야 되고 불릴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줘야 됩니다. 기념식 불참이 예고되면서 주인공 없는 반쪽짜리 5.18 행사는 올해로 3년째 계속되게 생겼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5월 단체의 빈자리를 국가보훈처 직원과 동원된 학생들이 채우면서 무늬만 5.18 행사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5월 단체의 불참 속에 대통령의 참석은 불투명하고 대통령을 대신할 국무총리는 공석이어서 5.18 35주년 기념식은 역대 가장 초라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015 광주 인권상 수상자의 인도네시아 국적의 라티파 아눔 시레가르 인권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라티파 아눔 시레가르 변호사는 인도네시아의 분쟁 지역인 웨스트 파푸아에서 인권 활동과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정부와의 영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공헌을 세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는 메콩강댐 건설 반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라오스의 솜바스 솜폰 참여개발훈련센터 설립자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5시에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6억 7천만 주를 사고 팔아 전달보다 거래량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50% 가까이 늘어 5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주식 투자자들의 거래량 상위 종목은 미래산업과 쌍방울, KD건설과 하이셀 등이었습니다. 절기 입하가 지나자마자 말 그대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광주와 나주가 27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단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또 식중독 지수도 주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상온의 음식물을 오래 두지 않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관을 4달 앞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이 모든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할 텐데요. 이 장애인들이 전당을 처음으로 둘러보며 편의시설을 점검해 봤는데 기대 이하였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동문이 아닌 수동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대한 전시 공간에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리프트 하나뿐입니다.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한 번에 한 사람밖에 탈 수 없을 뿐더러 또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스위치를 조작할 수조차도 없는. 주출입구도 문제입니다. 비장애인을 위해서는 계단이, 그리고 소방차를 위해서는 이렇게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통로는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사로는 지나치게 가팔라 휠체어가 지나다니기 위험합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그 법에서 정해놓은 경사로 기준에는 안 맞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인분들은 오실 때? 글쎄 그 부분은 배수구 블록 구멍엔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 일쑤입니다.
이게 갑자기 들어가다 빠지면 앞으로 넘어지게 되거든요. 중심을 못 잡고 이러면 인명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장애인 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광주시 의회도 시설 미비가 심각하다며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재공모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 후보의 추천권을 종전 임원추천위원회가 갖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공모에서 부적격 내정자를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결격 사유도 있는 데다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돼 사전 로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그러나 공기업법 시행령의 임원추천위는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센터 사장 재홍모에는 종전 응모자 4명을 포함해 7명이 재응모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4명이 탈락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연구개발 기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발전연구원을 혁신도시에 두기로 한 데 이어 미래부와 전라남도는 최근 혁신도시에 실감 미디어 기반 조성센터를 착공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기초전력연구원이 에너지밸리 분원을 열었고 하반기에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연구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건물을 지원할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전남대에 들어서는 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사회협약 추진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과 범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 등의 사업을 광주시와 협력해 추진하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적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사업인지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주민들이 1년에 영화를 관람하는 평균 횟수는 고작 2차례.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영화관이 없는 곳이 19개나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남도가 민선 6기 공약 사업으로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논리는 공공시설에 백석 안팎의 상영관을 시설해 농어촌에서도 개봉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 곳에 국비와 지방비 등 10억 원씩 투자될 예정인데 작은 영화관 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지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적고 선정된 일부 지자체도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지을 장소를 찾기가 여의치 않은 데다 농어촌에서 상설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전문 인력이 한 5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매일 운영을 영화관을 개관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전남도가 공약을 마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전의 문제점을 확인했더라면 이 같은 엇박자는 피할 수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장흥과 해남, 고흥, 광양 등 4개 시군. 전라남도는 오는 2018년까지 영화관이 없는 19개 시군 모두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식사랑 농사랑 체험학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을 접하기 힘든 학생들이 팜스테이 마을을 방문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농협 광주지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1인당 16,000원씩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이 선장을 비롯해 조타수와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살인죄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장으로 갑자기 멈춘 한빛원전 3호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지난달 부시 정지한 3호기의 고장 원인이 새로 교체한 냉각제 펌프의 제어카드 결함 때문이라고 보고 기존에 쓰던 제어카드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전 측은 새 제품을 들여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영광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중고 부품 사용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5월의 기아 타이거즈 바람잘 날 없습니다. 이 부상과 부진으로 외야는 무주공산이 됐고 갑작스런 대형 트레이드까지 호랑이 군단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NC에 역전패하며 기아는 3인속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양현종이 나서도 이겨내지 못하는 NC 징크스. 이번에는 이기나 했더니 윤성민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4대5 역전패. 신입생과 전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승리였기에 패배가 더욱 쓰라립니다. 김주찬, 김원섭은 아직 감감무소식인데다 신종길 선수는 돌아오자마자 허리 부상으로 다시 전력에서 이탈하고 나지완, 김다원 선수는 전날 실책과 부진으로 2군행을 통보받으면서 텅 비어버린 외야. 이적생 오준혁, 노수광과 신입생 이은총이 외야를 지켰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톡톡 튀는 활약으로 지친 팬들을 웃게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새 유니폼이 도착하기도 전에 타석에 들어서야 했지만 노수광은 기아 선수로 프로 데뷔 첫 안타를 신고했고 오준혁도 팀의 선취점을 가져오며 활약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궁필이라는 매력을 가진 두 외야수들이 일단 좋은 첫인상을 남기면서 절망적인 5연패 속에서 작은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번 트레이드에서는 광주 출신의 왼손 투수 유창식 선수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팬들은 대형 유망주였던 유창식 선수가 고향팀에서 기량을 꽃피워 재도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1구 시절 고교 무대를 평정하며 메이저리그 팀으로부터도 로브콜을 받았던 선수. 4년 전 계약금 7억 원을 받고 하나에 입단했지만 성적은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통산 16승 27패, 올 시즌에도 평균 자책점은 9점대. 지난달 29일 기아전에서는 이용구에게 말로 홈런을 허용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팀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됐다는 소식은 야구 팬들을 술렁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질적인 제구력 난조가 약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김상현과 이대영 등 다른 팀에서 뛰던 지역연고 선수들을 데려온 뒤 팀 전력에 크게 보탬이 된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기아는 하나와 3대4 트레이드를 통해 임준섭과 이종환 등을 내주고 유창식, 김광수 등 투수 2명과 야수 2명을 받아들였습니다. 4년 전 홀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다며 국내 프로야구 잔류를 택했던 유창식 선수가 고향팀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꽃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기아는 오늘 마산구장에서 NC와 시즌 6차전을 치릅니다. 기아의 선발은 스틴슨, NC는 해커로 두 외인들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NC의 5연패 중인 기아, 오늘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 서남해에서는 어종별로 어획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꽃게를 많이 잡은 어민들은 웃었지만 병어잡이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게잡이를 마친 어선들이 항구로 들어오고 싱싱한 봄꽃게가 한가득 담긴 상자들이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40여 척의 어선이 잡아올리는 꽃게는 하루 평균 10여 톤. 진도 조도역에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모래층이 알맞게 형성되면서 꽃게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6톤 정도, 제일 많이 나올 때가 7, 8톤 했는데 금년에는 약 10에서 한 15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꽃게 풍년에다 가격도 1kg에 3만 원 선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항구가 모처럼 활기에 찼습니다. 하지만 신안산 병어는 어획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0상자씩 거래되는 병어는 어획량이 10분의 1 선으로 줄었고 가격은 한 상자에 76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해마다 우리가 어족자원이 감소 상태인데 대부분 감소 상태인데 올해 특별히 더하네요. 예년에 비해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제철 생선이 나오는 요즘 서남해에서는 어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2015 흑산동 홍어축제가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신안군 흑산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홍어잡이 어선들의 해상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홍어의 비빔밥 등 다양한 홍어 요리를 선보이고 풍어제와 가요제 등 공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흑산도에서는 현재 어선 6척이 홍어잡이에 나서 매년 100톤, 40억 원어치의 홍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 예산제 공모에 467건, 1,100억 원가량이 신청됐습니다. 가장 많은 분야는 소방도로나 육교 개선 등 교통건설 분야로 121건에 338억 원이었고 환경생태 분야 115건,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44건 등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제안된 사업 가운데 타당성 검토와 심사 등을 거쳐 1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할 방침입니다.